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운이 좋다면 자신의 꿈까지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어진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습을 했지 평생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학습 도구나 나에게 맞는 평생 학습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성장하기보다는 멈춰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죠. 자신에게 맞는 평생 학습 도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실천에 옮겨보세요. 아마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시에서도 진정한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제8회 평택시 평생학습 축제가 지난 1일 시청 앞 광장과 남부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평생학습 기관, 학습 동아리, 주민자치센터 등 4천여 명이 참석해서 오카리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소개와 개회 선언에 이어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 프로그램 경연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체험마당 부스에서는 평생학습 홍보 체험관을 운영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됐고요. 참여마당에는 성인문예 시화전을 비롯해 학생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미술 실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배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평생학습 도구는 뭘까? 30대. 한국에서의 30대는 어떤 위치일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막 적응하려는데 나이는 어느새 30이고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정이 또 생기죠. 그에 따라 책임감 역시 늘어만 갑니다. 20대의 객기와 실수가 청춘과 젊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면 30살에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좌절의 시기이기도 하죠. 이달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30살의 삶과 일, 사랑,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김혜남 작가의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입니다.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도 다시 사랑이 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우리 30살들에게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왜 쿨함에 목숨 거는가? 제가 참을 수 없는 건요. 쿨하지 못한 저 자신이에요. 이 말이 내 귓가에 한참이나 맴돌았다. 얼마 전 한 환자가 내게 한 말이다. 그녀는 실연을 당했노라고 했다. 나는 실연이 때론 죽음보다 더한 고통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실연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그깟 이별쯤 쿨하게 털어버리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우울해하는 자기 자신을 더 못 견뎌 했다. 쿨하지 못함. 그것이 그녀를 초라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한다. 애써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대인관계로 인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서 주인공 와타나베가 한 말이다. 왜 와타나베에게는 거리두기가 필요했을까? 그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자살해버린 아픈 기억이 있다. 친구의 자살은 감수성이 예민한 와타나베에게 큰 혼란과 슬픔, 배신감을 남겼다.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처리하기 위해 상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통제하기 힘든 감정에 전혀 흔들림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감정을 통제하는 역설적 초연함을 무기로 내세운 것이다. 노예시대 때 쿨이 일종의 생존을 위한 마음가짐, 즉 계속되는 착취와 차별, 불이익을 견뎌내기 위해 고안해낸 방어장치였듯 현대사회에서 쿨은 또 다른 사회적 좌절감과 박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요즘 주위 또래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어쩌면 쿨하려는 노력이 우리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쿨함에 목숨 거는 젊은이들. 말 그대로 멋지고 자유롭고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악다구니를 쓰는 거고 외로우면서도 상처 입기 두려워서 외로움을 참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쿨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 3, 4년 차 직장인들, 또 갓 30문턱을 넘어서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그들이 진정한 멘토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0이란 나이는 분명 어른이지만 어른의 세계에서는 아직 어린이에 불과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이제 겨우 현실에 눈뜨기 시작한 30살은 아직 많은 것이 두렵고 서툴 뿐이다. 의도한 바와 달리 자꾸만 꼬이는 인간관계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죽어라 일에 매달리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괴로울 때,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내 고민을 들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30살은 자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그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조언을 주는 것은 멘토지만 그 조언을 내 것으로 만들어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게다가 멘토도 틀릴 때가 있고 나와 맞지 않는 해법을 일러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결국 나의 몫이다. 멘토의 말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던 말이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멘토는 내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우선 잠시 멈추어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다음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그 조언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 지름길이다. 과연 나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멘토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부터 열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주위에는 나의 마음을 열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종종 투덜거리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야외에서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제17회 2014 평택시 한책축제가 오는 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평택시립도서관 앞마당과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이날 축제는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국악 현악 삼중주의 무대를 시작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꾸미는 각색 연극 너 지금 어디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알뜰 도서교환 매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책들과 함께 가을 소풍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이었습니다.